안녕하세요. 리균술래 리균입니다. 가한이식 수술 준비를 했죠.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 가한이식 수술 직전과 직후의 몸 상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밖에 뭐 차 소음도 있고 녹화하고 뭔가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실내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녹화는 실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날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술 전날에는 총 3가지를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제모, 몸에 있는 털을 제모합니다. 두 번째로 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복을 유지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신체에 있는 털을 제모하는 것은 복부에 있는 털은 모두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날에 간호사 선생님이 제모해라고 제모 크림을 또 주시거든요. 잔털도 제모해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에 있는 털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솜털, 그 털 자체 전부 다 깔끔하게 제모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털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털은 제모 크림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모 크림을 하고 남아있는 깔끔하게 되지 않는 털들은 면도기로 깔끔하게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TMI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장. 관장은 정말 위아래로 관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일단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중 남아있는 변이나 이런 음식물 자체가 나오면 그 또한 환자 위생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미리 전날에 관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개복 수술 하시는 분들은 이 관장을 다 하실 거예요. 일단 하얀색 액체로 된 약을 한 2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약을 특정한 용량과 특정 시간에 나눠서 모두 다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것도 고역인데 먹고 밑에 이제 항문으로 길쭉한 관장약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때 약을 보통 환자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보호자나 일단 간호사 선생님이 넣어주시거든요. 그걸 또 나오지 못하게 또 항문을 막고 있어야 돼요. 손가락으로. 그걸 누가 하느냐? 보호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고요. 그때 관장할 때 양쪽 무릎을 가슴에 대고 옆으로 누워서 항문을 최대한 벌린 다음에 관장약을 집어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을 다 복용하고 다 넣고 나면 1시간 내로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가 오면 화장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리셋하죠. 물도 먹으면 안 되고요. 공복을 수술 전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술 당일입니다. 수술 전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술 전날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고 뭔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했지만 수술 당일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수술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드라마에서만 보던 수술장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들어가니까 클래식 음악이 틀어져 있고 선생님들이 막 수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궁금해서 선생님 이건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음악은 왜 틀어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질문도 많고 말이 많아서 빨리 재우신 것 같습니다. 수술 복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날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복을 입겠죠. 근데 팬티도 벗고 병원복만 입어야 됩니다. 왜냐면 수술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속옷도 안 입어서 뭔가 처음에는 이상한데 편하더라고요. 이제 수술 후 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필름이 끊기고 수술장에서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수술장은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복부에 온갖 통증이 동반되면서 하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제 몸무게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체크하고 복도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2인실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2인실은 한 6명 정도 들어가는 다인실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비싼 대신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입원하는 팁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몸에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달고 나오게 되는데 이 장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하고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에 소변줄을 달고 나옵니다. 이때 소변줄은 남성의 성기에 오줌이 나오는 요도 부분, 그 입구에 손가락 반만한 투명한 관을 집어넣어서 오줌을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소변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게 단지 안 단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복부랑 막 이런 데 아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소변줄을 달고 있으니까 소변이 마려운 줄도 모르는데 옆에 달린 소변통으로 계속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목에 10도 목젖 옆에 꽂혀있는 라인입니다. 여기도 라인이 있고 뭐 손에도 여러가지 라인들이 있지만 특히 이 목젖 옆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이제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밥 대신에 영양제나 여러가지 주사들을 이쪽을 통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영양제가 하얀 색깔 영양제였는데 밥 대신에 계속 먹다 보니까 품에 새가 올라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하나 둘씩 라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라인을 목젖 옆에 있는 라인을 제거할 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선생님이 이제 제거를 하고 와서 솜으로 막고 숨을 들이쉬고 멈춰라는 거예요. 멈추니까 라인을 이렇게 길쭉한 걸 지렁이처럼 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 게 나오더라고요. 목 안에서. 그때도 라인 자체가 굉장히 큰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혈도 오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 손등, 엄지손가락 위쪽, 요쪽이나 여러 군데 라인을 한 두세 개씩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 중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링거는 꽂아서 또 빼고 해야 되지만 이 라인들은 중간중간에 CT도 자주 찍어야 되고 주사도 자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살을 찌르게 되면 환자도 힘들고 간호사 선생님도 부담스럽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굵직한 라인을 달고 있게 됩니다. 이 라인에만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이 라인들을 달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CT를 굉장히 자주 찍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CT를 굉장히 자주 찍게 되는데 병원하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몸에 있는 간의 여러 가지 장기의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자주 찍게 되는데 이때 CT 찍을 때 조영제라는 하얀 약이 들어가게 돼요. 그 약이 하는 역할은 간이나 장기가 CT를 찍었을 때 깔끔하게 장기만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약품을 넣기 위해서는 이 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취 후유증 및 통증 그리고 개복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 전신 마취의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계속 먹은 것도 없지만 계속 구토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후유증으로 왔었는데요. 수술 후에 복부에 통증이 있고 머리도 아프고 온 만신이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지만 걸어야 됩니다. 이 걷는 것 자체가 재활 운동이고 재활 운동을 해야만이 빨리 몸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물고 간병동 그 복도를 반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걷게 됩니다. 근데 걸을 때 구토는 계속 나오고 머리는 아프고 몸은 움직이기 힘들고 하지만 플라스틱 통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구토는 여기다 계속 하고 계속 걷고 했던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지금 먹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위액이랑 막 물만 계속 구토를 하게 되고 모관이 너무 따갑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죠. 이때 수술하고 나서 몸무게를 쟀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보통 한 70kg 정도였거든요. 근데 70kg였는데 수술하고 나왔을 때는 63kg였어요. 그만큼 큰 수술이기도 하고 몸에 있는 장기를 어느 정도 드러냈기 때문에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개복한 위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간의 위치가 오른쪽 가슴 밑에 갈비뼈 안쪽에
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가슴 중앙부터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개복을 해서 이 흉터도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는데 흉터 부분에 신경이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마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복 위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많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저는 저희 이모랑 저희 어머니랑 초반에는 많이 번갈아 가시면서 저를 24시간 동안 간호를 해주셨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한쪽으로 바꿨다가 또 몸을 또 바꿔주고 그거를 보호자가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모랑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이모랑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퇴원하기까지 약 보름 정도를 수술하고 입원해 있었는데 보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제 환자 침대 옆에 간이 침대에서 상주하고 계셨고 이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술도 수술이고 수술을 받은 환자도 환자의 고통이 많지만 옆에 간호를 해주시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보호자의 어떤 수고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해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보름 동안 상주하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됐다 하는 게 있는데 조그마한 장판이에요. 조그마한 장판을 잠시 쉴 때마다 뜨끈뜨끈하게 몸을 계속 지져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보호자 입장에서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 직전, 수술 직후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